매일 새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양제까지 빼먹지 않고 챙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 걸까요?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기 어려워지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건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의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0세 이후부터는 매년 1%씩, 그리고 60세가 넘어서면 매년 3%씩 근육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근육 손실이 병원 검진에서도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혈액 검사나 일반적인 건강 검진으로는 근육이 얼마나 빠져나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를 조용한 노화의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기 시작하고 몸에는 피로가 쌓이며 균형 감각까지 잃어 넘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작은 충격에도 골절상을 입을 수 있어서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신선한 건강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오늘의 건강 뉴스입니다. 근육 감소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육을 되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 1kg당 1.2g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연구 결과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72g에서 90g 정도의 단백질을 드셔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는 일반적인 권장량보다 약 20%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모두 근육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단백질 흡수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단백질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장에서의 흡수율도 젊을 때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근육 단백질 합성을 담당하는 효소의 활성도도 떨어져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실제로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양은 훨씬 적어집니다. 게다가 많은 노년층에서 보이는 식습관 문제도 있는데요. 아침을 거르거나 국물 위주의 식사, 빵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이 단백질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서 고기나 생선 같은 단단한 단백질 식품은 피하게 되고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싼 단백질 보충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식탁 위의 일반적인 음식들로도 충분히 근육을 되살릴 수 있거든요. 보충제는 가격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신장 기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이 노년기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놀랍게도 단돈 1,000원으로도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식품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되고 다른 영양소들도 풍부해서 노년기 건강관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 100g에는 무려 75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같은 양의 소고기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황태는 명태를 자연 건조시킨 것으로 단백질이 농축되어 있으면서도 소화 흡수가 매우 잘 됩니다. 또한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타우린과 메티오닌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한 번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황태 한 팩이면 국물도 우려내고 안주로도 드실 수 있고 반찬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1,000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어서 부담도 적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 한 모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계란 3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든 식품이라서 식물성 단백질이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 완전 단백질에 가깝습니다. 특히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칼슘 함량도 높아서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함께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부는 조리법도 다양해서 찌개에 넣어도 되고 구워서 드셔도 되고 무침으로 만들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1,000원대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도 적습니다. 이처럼 황태와 두부는 우리 몸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단백질 식품들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시는데요. 지금부터 내 몸을 망치는 최악의 조합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최악의 조합 중 하나는 바로 차나 커피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차에 들어있는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소화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 진한 녹차나 홍차를 드시면 방금 드신 단백질의 30% 이상이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탄산음료나 인스턴트 가공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도 피해야 하는데 이런 식품들에 들어있는 인산염 성분이 단백질 흡수를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백질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려면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적당한 탄수화물이 함께 필요하거든요. 마치 집을 지을 때 벽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시멘트와 철근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대로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약이 되는 최고의 조합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들과 함께 드시는 것인데요. 시금치,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채소들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는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달걀 노른자나 견과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E도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런 지방들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단백질이 천천히 소화되도록 해서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된장이나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들도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단백질 흡수를 돕는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식사에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침에 단백질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황태국에 두부를 넣고 들기름 1스푼을 넣어서 드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완벽한 단백질 식사가 됩니다. 여기에 시금치나 미역 같은 채소를 함께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병아리콩이나 렌틸콩을 활용해 보세요. 이런 콩류들은 100g당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콩을 미리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면 샐러드에 넣어도 되고 반찬으로 무쳐도 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 근육 회복을 위한 하루 식단을 구체적으로 제안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황태국에 두부찜 그리고 병아리콩 샐러드를 드시고 점심에는 현미밥에 시금치나물과 청국장을 곁들이시고 저녁에는 보리밥에 버섯볶음과 두부조림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이 약 70g 정도가 되는데 이는 60kg 성인 기준으로 충분한 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들의 비용을 계산해봐도 하루 3,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조리 시간도 각각 10분 내외로 간단하고 소화도 잘 돼서 노년기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 끼니마다 고른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60세 이후에는 매년 3%씩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둘째, 비싼 보충제보다는 황태, 두부, 병아리콩 같은 경제적이고 소화 잘 되는 식품들이 근육 회복의 핵심입니다. 셋째, 단백질만 먹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건강한 지방, 발효식품과 함께 드셔야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차나 커피는 식사 후 최소 1시간 이후에 드시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많이 드시고 들기름 한 스푼을 잊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또한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